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소방 대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대책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서울의 안전망을 촘촘하게라는 목표 아래 급변하는 숙박 환경 속에서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은 K컬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도시 경쟁력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객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히 방문하는 도시를 넘어 머물고 체험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관광객 수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숙박업소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민박업과 소규모 숙박시설은 최근 몇 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26년에는 신규 등록업소가 일정 개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설 증가 속도에 비해 안전기준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도시의 경쟁력은 단순한 숙박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안전한 숙박 환경이 갖춰질 때 완성됩니다. 전국적으로 숙박업소에서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캡슐호텔, 도미토리형 숙소 등 새로운 형태의 밀집형 숙박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제도는 기존 숙박시설 형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가 더 잘할 수는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숙박업소 안전실태를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실제 이용 형태와 화재 위험성을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숙박업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사람이 머물고 잠을 자는 공간임에도 적용 법령과 등록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제도 분리는 안전 기준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숙박업소라도 건축법상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 일부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제 위험도나 법적 분류에 따라 안전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용도 구분이 아닌 실제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안전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서울 숙박업소의 약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즉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지난 3월 14일 발생한 소공동 소재 캡슐호텔 화재 사례는 이러한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밀집 구조와 가연성 마감재, 좁은 복도로 인해 화재 확산과 피난 장애가 발생하였고 무엇보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환경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거 고시원 역시 유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종로 9길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 적용하여 현재는
99.9%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캡슐 호스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 역시 고시원과 유사한 하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안전사각지대 없는 안심숙소 조성을 목표로 첫째, 전수조사를 통해 고위험 시설을 선별하고 둘째,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시설의 소방시설 보완을 추진하며 관광, 위생, 소방, 건축 분야의 통합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하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관리, 소방 건축, 점검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5개 부처의 11개 세부과제 총 13개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난 4월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영업관리 분야입니다. 격실행태 변경 시 변경 등록 의무화, 캡슐 내부 잠금장치 금지, 휴대용 비상조명 등과 피난 안내도 등 안전시설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객실 밀집도 기준 신설과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이용객 안전과 피해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건축 분야입니다. 밀집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동일 연도의 면적을 합산해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확대, 용도 변경 시 사용 승인 의무화, 불연 마감재 사용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정기 점검 및 하재 안전 성능 보강 확대 등을 통해 하재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화재는 심정업소와 기존업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수방업소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 없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소규모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여 모든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역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캡슐형, 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화재 위험 숙박업소를 직접 찾아내고 관광, 위생, 소방 분야와 함께 현장 중심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하재 위험성이 높은 업소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 확산 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공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시설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즉시 가능한 안전 대책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클러 설비 미업소에 대해 자동 확산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 공고하겠습니다. 특히 자동 확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확인된 만큼 소규모 밀집형 숙박업소에 대한 적합한 대안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서울시가 공고에서 캡슐 등 밀집형 숙박시설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자진해서 설치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2월 23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자동 확산 소화기 성능을 시험하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통합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건축, 관광, 위생, 소방 부서가 함께 협업하여 시설 보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 대상
피난 안내와 안전 교육도 확행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설치 강화, 권장과 더불어서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협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K관광 수요에 맞춰 안전 수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데일리 김승환 기자님.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이거 사각지대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 시점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있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대책 기존 시설들에 대한 대책 상당 부분이 권고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라는 게 중점인데 이게 위험성이 이미 확인된 업소들의 권고가 통하지 않았을 때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그 숙박업소로 관광지능법과 그 공중위생관리법에 등록된 업소가 서울 시내에 9,758개소입니다. 그 전수조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업소가 9,709개소로 90.5%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관광 숙박업 같은 민박업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에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설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캡슐형 밀집형 고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 시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30개소가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공동 캡슐 호텔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계속 옛날에 고시원 같은 경우도 아마 아까도 제가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2018년 11월 9일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에 면적과 층별에 상관없이 고시원이 전부 간이 스프링클러 등 스프링클러가 소급 입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대형 인명피해가 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원과 유사한 숙박 형태인 이런 신종 밀집형 숙박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소급 입법을 통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지난 4월 29일 날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이와 관련 우리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전 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했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쟁점이 된 사항은 지금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법에 또 법령에 담기 위해서 정부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90% 미설치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거고, 네. 전수조사하는 게 서로 별개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전주조사 하면서 보고 또 이걸 근거로 해도 정말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2차적으로 4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6주간 실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6월 중에는 우리가 4개 부서가 합동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제도 개선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권고가 안 통하더라도 정부에 건의를 했으니까 소급입법 해가지고 강제로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실제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대상도 우리가 자동 확산 소화기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능 시험을 해보니 비슷한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확산 소화기 마찬가지로 72도에서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가 있고 초기 대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현행 법령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건의했고 소방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합TV 이지연 기자님. 네, 연합뉴스TV 이지현 기자인데요. 그 보도 자료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수준인데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 지원을 적극 안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새롭게 내놓은 대책인지 아니면 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 구시원도 소급입법 할 때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급입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제적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때도 어떻게 되면 국가 일, 그다음에 지자체 일, 그다음에 자부담, 시설주 일 형태로 그래서 그런 형태로 향후에 적극적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아니, 앞으로 할 겁니다.